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0년 8월 20일 목요일 장이 마감이 되었습니다. 현재 오후 4시 한 9분 정도 지나가고 있고요. 오늘 시장이 급락을 해서 또 긴급하게 영상을 좀 넣습니다. 장중에 좀 할까 했는데 저도 실제 그 매매 가이드를 하고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진행을 하면 시선이 분산되고 대응을 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하고요. 제가 여기 그냥 네이버 카페에 뭐 조금 시간이 지났지만 이런 내용을 올리긴 했습니다. 올리긴 했는데 일단 오늘 하락 이후부터 좀 한번 따져 볼게요. 오늘 급락을 했는데 수급에서는 뭐 그동안 시장을 주도해온 개인들은 뭐 1조 이상 사고 외인기관 팔아도 뭐 개인들이 땡겨주는 장이었잖아요. 그러나 오늘은 달랐습니다. 물론 외국인 선물이 장중에 12,000개까지 때려 편 것도 있긴 하지만 하락에 주된 이유는 뭐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동안 이제 많이 올랐다, 그리고 이미 시장은 조금씩 힘이 빠지고 있었다,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번 이제 연휴 지나면서 광화문에 이제 큰 집회하고 난 뒤에 코로나19 확진자들이 급증을 하면서 이것이 벌써 지수 화요일로 급락 가져오고 어제 반등했다가 이제 오늘 급락으로 간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더 불난데 부채질 해버린 그 시발리를 확 끼얹어 버린 게 바로 연준의 이제 지난밤 FOMC 의사료, 여기 보면은 이제 경제가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좀 힘들겠다, 어렵다, 이런 표현이 일단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YCC, 이거 이따가 조금 설명을 드릴까요? 한데 수익률 제어 곡선 그래가지고 좀 용어가 좀 생소하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그 우리는 yield 커브 곡선 그러는데 이거 미국 저 원어민들 발음 들어보면 거의 D가 무금 비슷하게 되더라고요. 이어도 이러면서 하여튼 뭐 어색합니다. 이 수익률 제어 곡선 그러는데 이거 쉽게 말하면은 채권 수익률을 인위적으로 관리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하면서 계속 이제 자금을 투입하다 보면은 수익률을 정해두고 그 수준까지는 이제 유지를 시켜주면서 이 수익률 곡선을 유지를 해주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 대차대조표 확대, 그런데 여기서 대차대조표는 결국 대차대조표에는 보면 차변과 대변이 있고, 그죠? 채권과 채무, 자산과 부채, 그리고 자본, 이 T자가 나오고 그래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자산이 있고, 부채가 있고, 여기 자본, 저 그림이 좀 이상해도 이해하십시오. 자본이 있거든요. 제가 마우스로 쓰니까 좀 난삽합니다. 그러니까 연준에 이건 그동안은 계속 부채를 늘려왔거든요. 이것에 대한 부담을 이제 살짝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이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바로 여러분 자금이 축소로 들어가나, 그건 아니죠. 2차 부양책도 조만간 나올 거라서 자금은 공급이 돼요. 자금이 됩니다. 그런데 이 시장이 그동안 유동성의 힘으로 오르다시피 했단 말이에요. 기업들 실적이 좋아지고 하는 거 맞습니다. 있긴 한데 그 부분은 시장이 이렇게 급등하면서 반영이 되어 있잖아요. 거기서 추가 어떤 그 상승 모멘텀이 지속되거나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고, 그런데 유동성이라고 하는 거, 자금이라고 하는 부분, 이게 지금 그 옛날에 보면은 이제 그 2008년 금융위기의 양적 완화 축소 이후, 확대 이후 양적 완화 시행하면 돈을 계속 퍼붓죠. 그 이후 축소하면 이제 이 악재를 막 작용했거든요. 양적 완화 이번에도 또 하나 그러면 이제 고저로 작용하고, 더 과거로 가서 우리나라에 외국인들이 초반에 들어올 때 외국인 투자 한도가 정해져 있었거든요. 그 한도를 확대시킬 때마다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니까 그건 호재였죠. 그죠? 그러니까 또 확대 방향으로 가다가 이제 축소하면 이건 악재였고요. 지금은 축소까지는 안 해요. 아닌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려감, 뭐 경제 불확실성 이래 버리니까 장이 앞만 보고 달리다가 뒤돌아서기 시작했는데, 미국 자체 하락폭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동안 뭐 상승에 비하면 별거 아니죠. 또 우리가 그냥 그 쉬던 차에 거기다 대고 그냥 완전히 두들겨 맞아버린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는 연휴 지나면서 코로나 감염자 급증, 그러면서 거리두고, 아이고, 제가 오타가 막 나오네. 강조. 그리고 지금 뭐 조만간 10인 이상 모임도
금지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소상공인들 뭐 돌아가시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당연히 경제 후퇴우려가 나오죠. 우리가 OECD 국가 중에서 지금 경제 성장률 혹은 역성장률이 가장 낮고요. 낮다, 좋다입니다. 낮다가 아니라 그러던 차에 지금 이거 문제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뭐 수급에서 외국인 선물이 대량 매도, 그동안은 외국인 기관 예물 매도해도 개인이 매수하고 여기다 외인 선물까지 매수가 들어오면 지수는 올랐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외국인 선물 장중 대량 매도까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시총 상위주 보면 셀트리온이 약간 붙은 거 외에는 오늘 올 하락입니다. 그 다음에 3월 19일 저점 이후에 상승 구가하다가 6월 8일에 단기 조정 왔었고, 그 외에는 4일 이상 조정이 없었습니다. 여러 번 제가 그림 보여드렸죠. 4일째 되면 다 돌렸어요. 이때만 양편 넣기 6일 조정. 그런데 이게 이제 어제 4일차에 돌다가 오늘 그냥 두드려 맞고요. 그동안 과매수로 그냥 과일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는 계속 마감 시황 한국 경제비하고 보내면서 눈으로는 추세를 보되 추세 이탈은 없었거든요. 머리와 가슴은 차가운 머리와 가슴을 유지해야 된다 계속 쓰다가 지금 이제 브레이크 걸리고 지금 엎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화요일날 장 하락하고 지난 6월 8일에서 15일부터 하락 당시 하락률을 보여드렸죠. 당시 종합주가시는 8.4%, 코스닥이 9.6% 빠졌고요. 오늘 하락으로 종합지수가 7.3%, 코스닥이 9.1%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6월 첫 조정 들어올 때하고 지금 비슷하게 왔는데 코스피는 조금 다릅니다. 이 정도 폭으로 내려가면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250까지 갑니다. 동일한 폭으로 가면 이것도 그림으로 일단 한번 볼게요. 이것 쭉 한번 읊어놓고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나타난 부분, 제가 오늘 아침에 이거 강조해서 드렸는데, 하락장의 특징은 하락 마감하고 이러면 그 다음에 많이 빠지거나 이러면 그 다음날 아침 되면 두 가지입니다. 전일 낙폭 때문에 떠올라 나오거나 아니면 이 흐름으로 더 빠졌다가 돌아가는 거죠. 돌아갑니다. 두 가지 방향. 그랬는데 그러면 일봉이 양이 되죠. 시가 위에 있으니까. 그러다가 장중 반등하다 밀려요. 이게 일단 이 시가를 깨고요. 전일 저점을 깨면 파동으로는 하락연자가 됩니다. 이거 안 돼요. 이러면 큰일 납니다. 대단히 곤란합니다. 오늘 개발하겠다가 떴다가 시가 깨고 엎어버렸습니다. 이거 안 돼요. 어제 종합주가지수 전날까지 겁나게 반등했는데 30분 기준선 걸리고 힘을 못쓰고 음봉으로 맞췄습니다. 코스닥만 양으로 맞췄습니다. 이거 안 돼요. 이게 오늘 나왔거든요. 제가 그동안 일목의 변화일들이 와도 시장이 좀 건너가고 스쳐가기 때문에 변화일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도 어렵지만, 코스닥이 40일 변화일 지나고요. 그다음 미국 다우지수가 변화일 뒤에 꺾이고요. 그 외에 일본이나 중국이 6월 7월 상투 이후 꺾이는 거 보여드렸는데, 나스닥은 그래도 더 갔고, 종합주가지수도 이틀 더 갔지만 코스닥은 전날짜에 걸려가지고 꺾어져 버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일봉 잠깐 보면 이거 앞에 날짜가 잘려서 그래요. 이거 안 맞습니다. 왜 이래 돼버렸지. 키움증권 영문이 정말 바보 같은 HTS예요. 이게 한번 일자를 그어 놓으면 화면에서 축소가 일어나도 숫자는 그대로 있어야 지가 마음대로 줄여버립니다. 이거 종합주가 지수입니다. 고가에서 5일 빠졌고요. 일단 5일 왔습니다. 이거 579로 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위로 올라갈 때 최선 이야기해 드렸듯이 내려가면서 최악으로 말씀드리면 길면 9일 갑니다. 9일 가요. 반등하면서 9일 갑니다. 양편 넣기 3주 가거나 짧아도 2주 이런 식으로 가기 쉽습니다. 우선은 5일 빠졌으니까 기술적 반등은 해볼 수 있는데 미국이 오늘 밤 두들겨 버리면 안 돼요. 이게 또 빠집니다. 이거 시장은 지금 경상도말로 버그러져 버렸어요. 어그러져 버렸습니다. 그동안 종가상 기준 이탈 6월 15일로 딱 한 번 하고 다음날 바로 돌렸는데 그거 안 되면 이번에는 그 기대하기 어려워요. 그 다음에 일단 월 조정 왔고요. 이거는 선물입니다. 그 다음에 코스닥은 7일 왔습니다. 7일 579로 간다 했습니다. 수직으로 9일 갈지 돌리면서 갈지 몰라도 그러니까 완전한 바닥 내지 못하는 한은 579로 갑니다. 이게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주봉 보시면 종합주가 지수는 2273? 예, 기준선, 전환선까지는 오긴 했는데, 이 코스닥은 전환선도 깼고요. 일봉으로는 61선 부근까지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낙폭이 좀 과다하긴 한데, 바로 밑에 볼린저 밴드가 있어요. 그리고, 외국인기관, 특히 기관이 많이 팔았고요. 개인이 밀조 샀습니다. 코스닥 둘 다 팼고요. 그 다음에 조금 한 가지 조금 재밌는 현상은 오늘 코스닥 하락 종목이 어디 갔더라? 코스피구나. 거래소 종목이요. 오늘 상승 68, 하락 823인데 화요일날 급락할 때 65에 827로 뭐 조금 비슷한데 이건 뭐 별거 없습니다. 그냥 비슷하다는 이야기만 하고요. 그리고 차트 좀 볼까요? 이건 제가 이제 장중에 올려드린 겁니다. 그 전에 우리가 이제 이런 거 보이죠. Y자 패턴이 나온다. 이게 종합지수가 9일 오르고 지금 살짝 조정 나오고 코스닥 이렇게 조정 나오면서 그 안에 내부적으로 보면 이게 Y자 파동, 앞 저점을 깨는 Y자 파동이 나오고 있다. 이건 이제 조금 경고할 때 그림이고요. 이래 놓고 이제 어제 반등했는데 다시 무너졌거든요. 어제 그림 보여드릴게요.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오늘 장중에 보면 공개시장 올린 거 보면 이미 이제 장중에 벌어질 때 모습인데 제가 전에 이제 그런 이야기 한 거 기억나십니까? 볼린저 밴드 상단에 이탈했던 시세가 중심선 21선을 깨고 반등하다가 지하라고 하면 하단까지 간다고요. 이게 지금 코스닥은 781 정도 돼요. 오늘 장중 저점이 785입니다. 그 일자 경감이 이게 올라와서 만나긴 하고요. 뭐 깨고 돌 수도 있지만 일단 하단까지 와요. 대체로. 근데 지금 종합주가지수는 이제 21선 깼으니까 아직 날짜 이유는 있고요. 근데 이게 이제 이런 게 여기서 이러거나 여기서 이러다가 21선 다시 깨면요. 밑에서 올라오는 얘 만나러 가는 거의 확률적으로 높습니다. 그 지금 여러분 지수 조정 이것만 가지고 아직은 안심 못합니다. 미국이라도 상승 유지하고 당장 뭐 내일이라도 시장이 강력한 방어가 들어오면 몰라도 아니면 반등해도 또 빠질 위험이 상당히 높아진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오늘 제가 장중에 올린 겁니다. 다우 지수는 9일 올라가서 그거지는 우리하고 똑같죠. 그 다음에 33, 42변을 지나면서 조정 오는데 깊은 가격 조정은 안 하고 완만하게 전환선까지만 오죠. 그럼 얘는 이 추세만 가지고 보면 큰 문제는 없어요. 자, 근데 듣기는 듣죠. 그죠? 여기서 작동은 하죠. 근데 나스닥은 안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장마다 달라요. 종목마다 다르고. 나스닥은 보면, 지난번에 보면, 이 보세요. 아직도 또 신고가, 상승 19파동까지, 이거 잘못 적었다. S&P 500이 아니고, 이거 잘못했네요. 나스닥이 그런데 제가 여기다 표기를 잘못했네요. 나스닥 상승 19파동까지 가고 있고요. S&P 500도 지금 여기서 신고가까지 또 돌파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강한데 보세요. 다우는 조금 약하니까 변화일이 작동하죠. 그러니까 체력이 약한 사람은 환절기에 잘 알아놓고 강한 사람은 그냥 넘기는 것 같은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번에는 미국이 추가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조금 있다 이 말씀 드리고요. 이거는 지나갈게요. 이거는 지난 미국 밤에 벌어진 이야기고 연준에서 코로나 때문에 고용 회복이 느려질 것 같다. 그 다음에 YCC 곡선 이 문제 나왔고요. 지금 제가 뭐 차트를 올려놓은 거를 순서대로 그냥 두서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거 미국제 수익률이고요. 이걸 관리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일본이 이제 수익률 관리 곡선을 해가지고 그 방어를 좀 나름대로 잘 해왔거든요. 미국이 이제 2차 세계대전 당시 수익률 곡선 제어 정책을 하고는 전혀 하지 않다가 최근에 이걸 하겠다고 지금 했는데 그 회사채의 거의 무제한적인 매수와 국채 회사채는 회사채들이 또 매수를 하고요. 그건 그 위기에 처한 기업들을 돕기 위해서 3월달에 아마 그때 나왔죠. 그러면서도 이건 이것대로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개시장 조작이라고 하는 표현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공개시장 조작.
시장 조작. 이게 금융정책이에요. 중앙은행들이 하는 대표적인 것이 금리를 손보는 겁니다. 그 장을 풀었다 조였다, 금리를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시장을 조작하는데, 우리가 조작 그러면 좀 나쁜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죠? 조작하면 무슨 위조하거나 변조하거나 이런 것 때문에 좀 나쁜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조작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 자체는 나쁜 건 아닙니다. 조작을 한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뭐랄까요? 여러분들이 핸들을 이렇게 돌려서 차를 이 곡선을 따라서 이렇게 가게끔 운전하는 이것도 핸들 조작이에요. 핸들 조작이에요. 그죠?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위조라고 하는 것은 없는 허위의 사실을 창설한다 그래요. 새롭게 만든다, 세운다. 만들어내는 건 위조고요. 변조는 기존에 있던 것을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폐를 완전히 새로 만들면 위조고요. 금액을 100만원짜리 200만원으로 고치거나 하면 이건 변조예요. 이런 개념 때문에 조작 그러면 좀 나쁘다고 보지만 그거 아니다 이야기했습니다. 나쁘게 조작하면 나쁘, 불법으로 조작하면 불법이지만 공개시장 조작 자체는 나쁜 용어 아닙니다. 수익률 곡선 제어 정책, 좀 참 낯선 용어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장에서 금리를 일종 조작이네, 공개시장 조작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중앙은행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RP 화매채를 매수를 해준다든지, 그 다음에 이번 같은 경우처럼 직접적으로 이제 돈을 아예 푸는 정책, 예, 그 외에도 금리를 낮춘다든지. 그런데 마이너스 금리나 제로 금리를 가버리면 낮춰봐야 별 소용이 없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원래 경기가 좋거나 이러면은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보다 위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국채 10년물과 국채 2년물과의 일드 갭, 그럽니다. 예, 이 차이가 벌어지고 이렇게 되죠. 근데 이것이 이제 어떤 이유로 이렇게 떨어지고 이게 들어붙어 버리거나 제로 금리 상태에서 팽탄화 돼 버리면 이거 투자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중앙은행이 나서가지고 이걸 일종의 보장해 준다 그럴까, 관리해 준다 그럴까, 이런 건데, 거기는 당연히 돈이 들어갑니다. 돈을 쏟아부어야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YCC 이 관리가 일본은 나름대로 2016년도에 도입해가지고 나름대로 재미를 봤고요. 미국도 이걸 하는데 이게 이제 대차 대접에 부담이 온다는 겁니다. 돈이 너무 풀리니까. 그럼 유동성의 문제, 이래가지고 장이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자, 요거는 아까 했던 이야기 동호 반복이고, 그 다음에 넘어가죠. 다음에, 예, 이쪽으로 가서, 아까 볼린저 밴드 보셨고, 그 다음에 코스닥 지수 보면, 이건 42 변화일이 그냥 걸렸습니다. 그냥 걸려드렸습니다. 예, 그냥 걸려드렸고, 종합주가 지수는 42일을 이틀 더 갔어요, 사실은 여기인데. 그 다음에 26 변화일도 이틀 더 갔고요. 근데 단기 9일은 그대로 작동했고, 지금 5일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조정은 대개 5, 7, 9, 우리가 홀수로 봐요. 파동도 1, 2, 3, 4, 5, 그 다음에 7, 9 이렇게 갑니다. 대개 이렇게 봅니다. 9일 가서도 안 되면 연장이 되는 거죠. 나중에 17, 26으로 갈 수도 있고요. 우선은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하락의 비율 퍼센트를 보면, 이거 제가 화요일 날 이 그림을 한번 보여드렸을 거예요. 18일이죠. 제가 이 그림 보여드렸죠. 그 화요일날 아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하락을 했는데 그 주변 국가는 괜찮고 외국인들도 선물 같은 거 들어오고, 그죠? 등등등등 하고, 미국도 별 이상이 없으니까 아직 그죠? 그렇게 꾸려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말씀과 함께 수요일날 어제 떴잖아요. 떴는데 그 문제는 또 이따 보여드릴게요. 문제가 있고, 오늘 하락은 새로운 악재의 추가 발생이죠. 연준의 저 발언이 나와버렸죠. 그리고 오늘도 몇 명이죠? 240명인가 290명인가 코로나 확진자, 예, 288명이네요. 이렇게 계속 늘고 있고, 근데 당시도 이게, 자 보세요. 종합주가 지수는 고가에서 8.4%를 하락을 했어요. 언제? 첫 조정 왔을 때 6월 8일에서 6월 15일까지 양편넘기 6일 동안, 양편넘기 6일 동안 이렇고, 이게 이제 화요일 현재는 3일 빠지면서 4.7%인데 제가 한 이 정도까지도 밀릴 수 있다 그랬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한 10% 정도는 예사로 조정 온다 그랬죠. 조정 오면.
그럼 2400에서 10% 빠지면 245포인트잖아요. 예? 245포인트 빠져버리죠. 그럼 이게 2200 초반으로 가고요. 8.4% 빠지면 2250으로 가버립니다. 2250으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까지도 조정을 좀 각오하고 있어야 된다. 이제 코스닥은 이제 이거 여러분 제가 급하게 만들어서 좀 지저분하기는 한데 6월 8일까지 상승 조정 때 직전 상승 대비 24% 빠지고 고점에서 8.4% 종합지수 빠졌고요. 지금은 직전 상승 대비해서는 지금 43% 빠지고 이건 뭐 심각한 겁니다. 7.6% 빠졌습니다. 현재. 그 다음에 아까 제가 7.3 그건 오타입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제가 적은 거라서. 근데 코스닥은 당시 직전 상승이 21% 고점에서 9.6% 이번에는 상승 파동이 첫 파동만 못하니까 벌써 46% 절반 가까이 조정받고 9.1% 빠졌습니다. 조금만 더 빠지면 절반 정도 되죠. 상승의 절반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8.4% 빠지면 지수가 되게 한 2250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계략적으로 주가 하락시 2250 코스닥도 여기서 살짝 더 밀리면 뭐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진바닥을 못 만들면 자꾸 뒤로 가면서 9일 리듬으로도 갈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낙폭을 이용한 저가 매수를 시도를 해보되 이미 5일 빠지고 저것만 해도 적은 건 아니니까 짧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하락장의 특징인 낙폭에 따른 반등 나왔다가 다시 하락으로 가면 바로바로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자, 이건 오늘 이제 장중 제가 가이드한 그림인데 개장 전에 이제 선물하고 이게 그 다음에 종합주가지수하고 하락 마디를 한번 잡아본 겁니다. 근데 장중에 307, 306 다 깨버렸죠. 싹 다 깨버렸으니까 뭐 할 말이 없어져 버리네요. 그런데 이거야 어차피 내려가면 순차적으로 떨어지는 거니까 그 다음에 보면 이거 300이 296이 나옵니다. 자, 이거 잠깐 볼게요. 이거 그림 열어놓고 할게요. 이미 이제 300까지는 왔고요. 302도 달성했고요. 나머지가 이제 296.5가 있는데 이건 또 한번 두고 보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종합주가지수로 가보면 장중에 처음에 지지받을 때 2293을 찍고 딱 돕니다. 그런데 반전 실패하고 다시 떨어져 가지고 지금 아주 박살이 나 있는데 이 목표치가 많을 거예요. 이거 다 보면 어렵고요. 2150, 그 다음 2230 이 순서로 갑니다. 전체 순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이건 이제 뭐 장 초반에 좀 돌아갈 때 오늘은 수소차 단기 매매를 좀 일진 다이를 조금 했는데 그리고 자 이게 아침에 지수가 갭나고 돌아갈 때예요.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아침 그림이고 요 앞날도 그랬고요. 그동안은 지수가 하락하면 장중에 연봉이 길어도 초반에 나중에 전부 뒤집어 놨는데 이번에는 안 그렇습니다. 안 그러니까 연봉이 길어지죠. 그죠? 반등했던 미니가 이 짝이 나죠. 그래서 오늘도 이거 오늘 시각 깨고 저는 저각 깨면은 곤란하다 그랬습니다. 이게 코스닥이고요. 근데 그 뒤에 이제 그렇게 돼버려요. 자, 요건 이제 수소차고 이때까지만 해도 올라갈 때입니다. 9시 19분. 한 25분 지나가지고 난리가 벌어지는데, 여기서 한번 보세요. 이제 장중 선물 한번 보세요. 여기 일목에 이제 시간마디가 오고 있고요. 이건 뭐 200틱의 구름 상단인데 312.505에 딱 걸려버립니다. 거의 이제 80이 이렇게 하락의 절반이 있었고요. 이 하락의 절반이 있었고, 요는 초반에 좀 어리버리하다가 기준선을 딛고 타고 올라가다가 걸려버렸거든요. 그 다음에 이걸 깨면 하락이 진짜 터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도로 가죠. 전에 매도 오버나이 돼가지고 끊고 롱 단타를 했는데 여기서 끊었습니다. 끊고 그 뒤는 이제 매도로 가는 게 흘러내리잖아요. 여기 이탈해버리잖아요. 312 바로 밑에 있던 기준을 깨버립니다. 요건 이제 장중에 추세해보는 미세한 파동입니다. 파동인데 이따가 30분 하고 보면 그거 뭐 앞에 이틀 동안 계속 기준선이 걸려버렸으니까 이러고부터는 이제 그냥 밀려나기 시작합니다. 이때만 해도 그렇게 급락할지 않을지 누가 압니까? 근데 추세 타고 가보는 거죠. 이거는 원달러고요. 원달러 다음 주 33이고 지금 13 기본수치 와 있고 구름 상단 지지하고 지금 원달러 반등 들어갑니다. 이 주봉입니다. 저거는 이건 이제 실시간으로
보세요. 이제 양이다가 시가 끼고 내려가잖아요.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근데 물론 이래놓고 자기 뒤집을 수도 있겠지만 오늘은 그게 안 됐잖아요. 그 다음에 30분봉입니다. 종지수도 똑같아요. 요 앞에 양일간 반등할 때 30분 기준선을 넘지 못합니다. 그전에는 기준선 지지하면서 올라갔는데 이탈, 우하락, 우하향, 산을 넘었다고 했죠. 떨어져 내려갑니다. 자, 이건 장중 추세 보는 거, 이때 보세요. 기준선이 계속 막힙니다. 이거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야, 일본 기준선, 선물 기준선 왔지만, 이거 뭐 결과적으로 지지 못하고요. 이 중간에 계속 해설하던 그림입니다. 그리고 다우 지수고. 자, 그러고 나서 305에서 반등을 한번 했어요. 반등을 하는데 이 구름 상단 부근에 또 걸리고 또 이짓을 합니다. 그래서 뚫고 올라가면 상승해니고요. 이 사람이 또 하락이죠. 하락 추세 연장이죠. 자, 5분 기준선 계속 내려오고 역별입니다. 하락 추세 중 일시 반등, 낙폭에 따른. 근데 구름 상단 부근에 또 걸렸죠. 자, 또 주저앉아요. 또 주저앉습니다. 이 위에 저항선 머리에 이고 지금 내려오는 중이고요. 자, 이건 수급입니다. 외인선물 뭐 아침에 한 1200개인가? 1500개인가 샀다가 막 그 뒤로 그냥 줄창 팔아댑니다. 외인경은 현물이고요. 프로그램 매매고요. 이 특히 삼성전자, 원봉, 우하방, 그 시총상이 이제 엎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뭐 힘 못 쓰죠. 그 다음에 오늘 특히할 만한 사실은 SK 하이닉스가 워낙 빠져버리면서 시가총액 상위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금 현재 2위가 있는 부분이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셀트리온 그룹 제외하면은 15개 중에 14개가 전부 하락입니다. 하이닉스 지금 망가지는 그림이고, 하이닉스가 이래 되는 건 외인기관이 주구장창 팝니다. 개만 삽니다. 삼성전자는 그나마 외인기관이 중간중간 사요. 조금 낫죠. 그 이야기고요. 코스닥도 지금 이때쯤 되니까 12시 반쯤 돼 가는데 지금 뭐 이렇습니다. 셀트리온 그룹 제외하면 엉망입니다. 시즌도 약화되고 있고요. 자, 이게 계속 보세요. 원봉으로는 당연히 기준선 못 넘어가고요. 그나마 중간에 이 반등이 폭이 좀 나옵니다. 이게 폭이 좀 돼요. 그건 2포인트 가까이 나옵니다. 예, 그런데도 여기 305에서 약 307, 303.5에서 305점 얼마. 그런데 이게 구름 상단에 계속 걸려요. 보세요. 걸리잖아요. 근데 여기서 제가 적어드린 건, 혹시 여러분 매매를 하시다가 마지막 하락 파동이 짧게 오고 반등이 목선까지 오면 혹시 여기 헤드앤드 숄더 나오는가 신경을 조금 써야 됩니다. 재수 좋으면 이걸 주워 먹어요. 일단 마지막 하락 파동이 좀 짧고 그 다음에 반등이 목선까지 왔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 앞에는 목선까지 못 가요. 그러면 이게 왼쪽 어깨 안 무너지고 뒤집어 버리면 여기 헤드앤드 숄더가 될 수 있는데, 이게 되나? 안 돼요. 이건 막 계속 떨어지는 그림이고, 이건 원봉 추세 타는 그림이고. 야, 조금 전에 이거 여기 헤드앤드 숄더가 안 되잖아요. 깨고 내려가 버리잖아요. 대신에 낙폭이 이제 워낙 좀 진행되고 나니까 좀 반등이 좀 세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럴 때는 그냥 5분 기준선 보시라고. 그런 추세 매매하자고. 예, 이게 뭐 아주 본인이 능수능란해서 요 보면 65개 딱 시간마다 돌아 올라가죠. 그러면 잣대고 보태고 뭐 1포인트 이상은 먹을 수는 있어요. 위아래가 2포인트 이상 폭이 나왔으니까. 여기 제가 폭 보세요. 돌아가는데 이제 제법입니다. 303.5에서 305.25. 이러면 2포인트는 조금 안 되죠. 그죠? 예. 1.75. 303.3에서 304.9. 그럼 305죠. 그럼 한 1.7. 그러니까 2포인트는 딱 안 되는데, 야, 그 정도. 요것도 계속 깔짝거립니다. 그러고 나서 왕창 무너지지만, 깔짝거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나오는데 약간 감소한다고 나옵니다. 이런 아시아 증시 흐름이고요. 대만이 IT 비중이 높고 이러니까 우리하고 거의 같이 빠져버립니다. 대만하고 우리가 그동안 또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라서 많이 빠지죠. 자, 이건 오늘 아침부터 지금 종반 직전까지 모양입니다. 저는 여기서 오늘 이제 데이 트레이딩 매도표는 여기서 다 청산 의견 드렸습니다. 여기 이제 아침에 첫 반등했을 때 구름 상단 쭉 추세 타고 내려오죠. 이게 여러분 일목에서 말하는 전형적인 하락 추세. 제가 줄줄줄 소식 나왔다고 할 때예요. 이걸 뒤집으면 그림을 한번 뒤집어볼까요? 어떻게 하더라? 안 뒤집어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한번 뒤집어볼게요. 이게 이제 이게 종목이라 생각하고 어떤 다른 종목이라고 봅시다. 이게 180도 안 뒤집어지네. 그래도 보면 좀 다르니까요.
뭐야, 그림이 이상하다, 이거. 아, 이상하다. 아, 이상하다. 아이고, 아이고, 아니네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다시. 아니요. 아, 정상적으로 돌아왔다. 아, 그러니까, 올라갈 때면 이제 양운 위에 중기 이평선을 깔고 기준선을 타고 올라가는 시세가 되고요. 떨어질 때는 어문 아래 중기 이평선을 위에다가 얹어 놓고 머리 위에 이고 기준선을 타고 내려갑니다. 이게 여러분 200태기를 생각하지 마시고 일봉이든 주봉이든 뭐 30분봉이든 종목이든 뭐 유가든 환율이든 모든 것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이 추세 나오면 이건 거의 다 잡숴야 돼요. 그 다음에 1차 2차 갔다 이탈하면 또 패고요. 근데 이렇게 되는 장은 어떤 경우냐, 오늘처럼 이렇게 수급이 일방적으로 갈 때 시가총액하고 그 다음에 하다못해 뭐 미선물하고 이런 것들이 동시에 뭐 벌어지면 이런 장이 나와요.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장이 간혹가다 벌어집니다. 이거 나오면 먹기가 아주 좋은 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반드시 힘이 걸리고 이러고요. 이게 이제 그 이평으로는 한 120 정도 되거나 일목안에서는 이제 이 구름 상단이 최종 라인 일종의 장기선 개념이거든요. 이 경우는 약간 돌파는 했는데 이거 고점 못 뚫고요. 이거는 이제 깊은 하락이 오고 나니까 이제 반등이 좀 자주 나오죠. 예, 여기서는 자주. 그러다가 이제 오후에 한 번 더 왕창 무너지고 난 뒤에는 이제 종가 다 되니까 쌍바닥 찍습니다. 정확히 301.15 찍고 올라갔다가 여기서도 딱 구름 찍고 빠져요. 여기서도 구름 상단 찍고 빠져요. 이 뒤에 그림이 있나? 왜 이래? 이게 바로 방금 보신 그거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아, 신기하다 그랬습니다. 또 구름 상단 찍고 빠져버리잖아요. 큰 의미는 없지만 이걸 먹으려고 이렇게 뛰어다니는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다. 이건 제가 그림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는 소리고 301.15에서 쌍바닥 찍고 올라가는데 전고점이지만 구름 상단에 딱 걸립니다. 구름 상단 부근. 이건 뭐 중간에 넘어간 자리. 이 구름 상단 보세요. 딱 걸려버리죠. 아침에 첫 상승도 구름 상단에 걸렸죠. 그러니까 늘 그런 건 아닌데 그런 현상이 벌어지면 그건 이걸 가지고 추세 장중 미세파당 추세 매매 태운다면 그대로 매매하면 되죠. 그죠? 이용준 교수의 문화유산 답사기 소제목에 보면 강은 산을 넘지 못하고 그럽니다. 우리나라 섬진강도 그렇고 도경계에 가 보면은 강들이 좀 많이 있죠, 그죠? 아니면 큰 산맥이 지나가거나 강은 어쨌든 산을 넘지 못하고 옆을 따라 흐르죠. 이런 그림이 그런 그림입니다. 산을 넘지 못합니다. 이 강이. 이래가지고 장이 이제 장기 상투를 찍고 빠지면 이문열에 그대 다시는 고향에 가지 못하리 이렇게 돼버립니다. 지금 그건 아니에요. 영영하락으로 가버리면 이 고향으로 못 돌아가요. 아니면 한참 떠나온 뒤에 좀 시간 지나면 휴가 보내주면 갑니다. 그러니까 이건 주봉 코스닥이 일목 26주 채우고 9주 채우고 빠졌고요. 이 하락할 때 9주 마지막 상승 9주 이게 좌우 대등입니다. 그럼 이거 충격과 좀 올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요 빨리 끝내는 노력이 나와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어떻다? 조정은 더 길어지려 할 거예요. 전체를 조정하느냐 이걸 조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고 잘못하면 어떻다? 양편 넣기 주봉 3개 일봉으로는 5일에서 9일 만약에 9일 간다 치면 이제 5일 지났죠. 다음 주 온총 다 가버리면 결국 3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3주라는 게 별거 아니에요. 이러면 양편 넣기 다음 주에 만약에 다음 주까지 빠지고요. 다 다음 주에 돈다 그러면 양편 넣기 3주 되는 거예요. 간단한 겁니다. 그죠? 제 말 이해되시죠? 제가 지난번에 그 추석 지나고 음력 8일 중순 지나가지고 조정 와도 3주 갈 수 있다 그랬죠. 그죠?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제가 반 우스개 삼아 저는 올해 이제 연말을 최종 가장 좋게 봤을 때 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상 연말 그러는데 그게 음력으로는 동짓달이거든요. 섣달이 12월이고 근데 이게 양력으로 보면 양력 11월 초에 미 대선도 있고 뭐 기타 이런 시간마다 보여드렸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음력 분석은 일목은 안 해요. 근데 음력 기법으로 이제 이게 8월 중순이 걸리는데 이게 양력으로 와도 시간은 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조정 와도 충분히 올 수 있는 조합으로서는 이상이 없다 그랬다. 그죠? 아 42일도 와 있어 뭐 미국도 뭐 주봉들 다 와 있어 빠지자고 들면 아무 그러니까 이게 표현이 좀 이상한데요.
아니 뭐 시장에 가다 보시려고 뭐 언제든 쉴 수 있죠. 그런데 전혀 예기치 못한 상태에서 쉬는 경우가 있고요. 뭔가 좀 수긍이 가는 조정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미국은 물론 나스닥은 보시는 것처럼 26주도 지났어요. 더 갔습니다. 더 갔는데 제가 말씀이 얘야 워낙 센 종목이지만 이게 일수나 이런 것들이 다 채워놨으니까 조정하자고 들면 충분히 그죠? 그런 자리라고 했는데 공교롭게도 이게 8월 15일 양력이에요. 그러면 그냥 우리끼리 농반 증반 이렇게 합시다. 이번에 그러면 3주 양편 조정하고요. 그러고 나서 쉬고 또 갑시다. 그럼 또 세게 갑니다. 예, 그 뒤에 파동 세게 올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여기서 조정 들어갈 때 깊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한 부분은 미국의 2차 부양책이 좀 쉽게 타결이 됐을 경우 그거 한 방안 있으니까. 그런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게 지금 저기 공화당하고 민주당이 1조 달러와 3조 달러 가지고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연준이 찬물을 확 끼얹어버리가 이래 된 겁니다. 그죠? 그게 안 나왔거든요. 안 나오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동성에 문제가 생기고 선도주들이 이제 뭐 문제가 생기고 이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된 겁니다. 그리고 잠깐 어제 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어제 장에 무슨 문제가 좀 있었느냐 하면 이건 이제 지나간 거 복귀 차원이기도 한데요. 복귀 어디 갔어? 어제 제가 어제는 마치고 안 해드렸잖아요. 안 해드렸는데 어제 마치고 무슨 문제가 있냐면 어제 이게 장이거든요. 어제 장에 보시면 이게 선물 15분이고 선물 30분인데 돌려가지고 더 양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죠? 막혀가지고 찌질하게 놀아버려요. 이게 부족하다. 2% 부족하다. 코스닥은 그나마 양으로 돌리는데 코스피가 음이 나와버려요. 이게 그 전에 이런 게 잘 없었거든요. 더군다나 이번에 낙폭도 깊은데 그 다음에 4일 지나면 그 다음에는 이건 낙폭도 적지만 획 뒤집어 버리잖아요. 이 같은 경우는 4일 지나고 뭐 양봉으로는 못 가도 어쨌든 올려 태우죠. 그죠? 근데 오늘 이 4일 다음 5일 리듬인데 올라탔습니까? 그러니까 기존 리듬이 깨졌잖아요. 이런 것들도 뭐 결과론적으로 하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여러분들도 이런 것도 생각해 보실 필요성이 있어요. 그동안 제가 이 시황하면서 우리 시장이 바닥에서도 올라오면서 6월 8일, 15일, 6일자를 제외하면 이 다 꺼놨잖아요. 3일자 되면 긴 연봉이 벌써 땡겨놓고 4일날 돌려버려요. 이 4일이고요. 이런 건 뭐 별것도 없고요. 이 혼조고 여기서는 4일에 어쨌든 이날은 하락이긴 한데 그 다음날 돌아가죠. 이 4일인데 그 다음날 돌아가죠. 그죠? 기쁜 조정 절대 안 줘요. 중간에 뭐 험악한 봉이 나와도 금방 수선을 해버리고. 그런데 이게 여기까지는 좋다 이겁니다. 그나마. 근데 어제 이제 가다가 막히는 게 안 좋다 그랬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선물 매도 오버나이스를 했거든요. 매도 오버나이스를 했고 그 다음에 오늘 보세요. 5일차인데 지금까지 이런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6월 8일부터 15일 이때를 제외하면 이때도 보면 보시면 5일차도 이날은 그래도 갭락 해가지고 양봉 나옵니다. 음이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섭성이 달라진 거예요. 섭성으로 보는 차원에서 보자면 달라진 겁니다. 그동안은 예를 들어서 기준선을 뭐 절대로 이틀 이상 이탈 안 한다거나 아니면 기준선만 가면 뒤진다거나 선물이 그동안 올라오면서 오랜 동안 15분 기준선을 타다가 30분 기준을 타다가 무너집니다. 여기 보시면 올라갈 때 이게 한번 보세요. 15분 기준선, 15분 기준선, 15분 기준선, 15분 기준선 깨버리죠. 그 뒤 다시 타고 갑니다. 그러다가 여기서부터는 완전히 뒤집어져 버리죠. 그 다음에 30분 봉을 보면 올라오면서 여기는 안 갔고요. 30분 기준선 지지 올라가죠. 그러다가 여기서 깼는데 바로 올라탔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 이제 만길입니다. 옵션 만기 날 종가에 깼다 그런데 많이 깼다고 올라가지고 그러고 그 다음날 이탈, 그 다음날 꺾입니다. 이거 삼성전자 보여드릴게요. 지난번에 제가 삼성전자 올라가다가 30분 엎어지는 거 보여드렸죠. 30분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무너지는지 보여드렸을 겁니다. 지난번에
자, 삼성전자 올라가다가 이탈하고 이러다가 떨어져 버리죠. 그죠? 떨어져 버리죠. 그 뒤에 이제 조금 올랐지만 그 뒤에 다들. 근데 일단 올라가다가 여기서 깨고 내려가 버리잖아요. 빠져 버리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하락한 이후에다 겨우 이제 조금 올려 태우던 중이었는데, 이게 7월 29일하고, 지금 선물지수 30분 꺼지고, 여기는 뭐, 여기도 일종의 30분 걸린 거다. 그죠? 여기서는 올라탔지만, 여기도 긴선 걸린 모습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종목들이 다 똑같지는 않은데, 일단 내가 안 한 패턴이 나오고, 그 다음 이전에 뭔가 올라갈 때 습성과 달라지면 손을 봐야죠.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거 보시면서 오늘 같은 날도 아예 아무 손도 못 대고 현물 같은 걸 그대로 가지고 내려왔다고 하고, 그 종목이 약세 하락에 휩쓸린 종목이라면 이제 문제가 조금 있는 거죠. 이건 비중이 높구나. 제가 아래 보여드렸잖아요. 저는 10일날 저희들 그 종목들, 코스닥 종목들하고 개별 종목들 거의 대량으로 털어버린 거 보여드렸죠. 그죠? 10일날, 이거 10일날, 예. 8월 11일입니다. 42날, 이날부터 대량으로 정리해. 그 다음부터는, 조금 매매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매하는 게, 주로 이제, 예, 코로나하고, 예, 그 외에는, 예, 수소차나 전기차 이걸로 매매를 했기 때문에, 저희는 나름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예, 최근에 요 바이오로직스 이거 올라가던 날 요거, 그 다음에 가면 뭐 대장 잡자, 뭐, 예? 그 다음에 제가 대행주는 종건당 추천드렸고요. 카카오, CJ제일제당, 예, 카카오 그래도 덜 빠졌습니다. 오늘은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CJ제일제당. 그러니까 왜냐, 수혜주니까. 기왕에 살려면 이쪽으로 가자. 기왕에 살려면 종건당하고, 예, 그 다음에 개별은 이쪽. 그리고, 예, 뭐, 일진다이아라든지, 이런 것들. 어저께, 주조 전략으로 가보자. 그러니까 지금은 산사태입니다, 여러분. 산사태가 두 번째 발생했어요. 산사태면 거의 뭐 어지간한 종목 다 빠져버립니다. 그 다음에, 어제, 나노신소재. 예, 어제 나노신소재요. 어차피 찍고 돌아가는 거 단기 매매니까. 나노신소재 11.4%로 떴습니다. 그 다음에 NHN 한국 사이버 결제. 예, 요거 어제 10% 돼서 그냥 잘랐습니다. 예, 자르고 가자 그랬습니다. 오늘 눌림이 조금 잡았습니다. 아직까지 뭐 장은 빠지고 이거는 뭐 비대면이니까. 예, 하락 이용해가지고 오히려 조금 잡았습니다. 요런 거. 예, 이런 식이죠. 이런 식입니다. 어제 3,000단 대학을 사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건 저희들 기존 관심 주고 많이 먹고 나온 종목인데, 이거 오늘 보세요. 견조하잖아요. 제 생각인데, 지수 엎어질 때들이 견조한 애들은 일단 또 가고 싶어서 이러지 뭐. 예? 가고 싶어서 그러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렇고요. 예, 일단은 뭐 좀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언제까지 몇 포인트까지 빠진다라고 확정 짓지는 못합니다. 그거 소용없습니다. 시장은 나머지는 대응이고요. 그 제가 이제 불러드린 건 기왕이 꺾였으니까, 이게 아주 나쁘게 보면 912든 이제 주봉 3주까지 빠질 수 있다 그러면 다음 주입니다. 이걸 수직으로 계속 빠진다 이건 아니고요. 물론 중간에 낙폭 있기 때문에 뭐, 예, 지금 코스닥도 7일 빠지고 코스피도 5일 하락이잖아요. 반등 시도하려고 하긴 할 겁니다. 하는데 여기에 대고 이제 미국이 엎어되면, 미국은 지금 조금 반발이 올라옵니다. 이제 뭐 선물이 조금 반발이 올라오는데, 그래도 연준권 때문에 만약에 조정이 와서 밀면, 뭐 크게 밀면 조금 더 그렇고, 적게 밀면 우리는 오늘 이제 선반영된 부분이 있긴 해도 아무튼 약세가 서로 작용하겠죠. 미국이 당이 그대로 계속 치고 올라가면야 우리에게 살짝은 도움 되겠지만,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바닥 찍고 완전히 조정 탈피하기는 조금, 예, 시간이 더 필요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무튼 지금 보수적으로 보시고, 다행히 낙폭을 이용한 반등이 들어오고, 초반각 후약으로 가지 않고 수급 계속, 예, 뒷받침이 되면 우량주 중심으로 짧게 접근하시고요. 아니면 계속 주의하십시오. 그래서 현물은 정리해 놓은 부분은 지금 인버스로 들어가고 있는데, 그건 이제 뭐 좀 더 보고 있다가
자를 예정이고요. 요 정도까지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일목 강의를 최근에 시작을 했고, 그것을 이제 실전에 좀 보여드린다는 차원에서 지수나 종목들을 말씀드리 오다가 워낙 강한 장을 만나가지고 이런 변화일들도 중간에 그냥 많이 스쳐 지나갔기 때문에 이것 자체도 하나의 공부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1추세 2변곡이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변곡과 추세가 다 들어맞아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탈이 왔고요. 왔고 이제 남은 건 너 이제 어디까지 갈래? 어디서 돌릴래? 이것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좀 길게 보면 조정이 더 좀 필요하고요. 이 부분 감안하시면서 시장을 대응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